장윤선의 최강시사 장윤선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금요일 날 또 뵙네요. 네. 자, 오늘은 빨리 좀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4차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있었는데 네. 김용현 전 장관이 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고요. 2시간 30분 정도 진행이 됐는데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기자님께서는 어떤 장면, 어떤 부분을 가장 주목하셨습니까? 네, 역시 바이든 요인 네. 의원. 참. 시즌 2입니다. 예.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말하는 요원이죠. 요인도 아니네요. 예. 요원이었다. 요원.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끄집어내라고 한 네. 거다. 본회의장에 무슨 요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악의가 안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또 기가 막혔던 게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 사람들은 그 전제군주 시대를 살고 있구나. 네. 우매한 백성들을 깨우쳐야 돼서 그래서 계몽령을 한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진짜 민주공화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단어를 끌어다가 쓰면서 마치 자신들이 했던 비상계엄이 정당성이 있고 문제가 없음을 설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헌법재판관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네. 저런 궤변을 진짜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언제까지 들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지정된 날짜 안에는 주장하고 싶은 얘기 다 해봐라. 네. 뭐 이렇게 될 것 같고 어제는 어쨌든 그 내란 수계의 넘버 1, 넘버 2, 넘버 3는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계 두 사람의 입을 맞추고 뭐 거의 뭐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주고받기식으로 하면서 그 정당성을 주장하는 이런 시기였다고 생각이 좀 되는데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저는 핵심적으로 몇 가지를 좀 짚어볼 게 있는데 도대체 그 최상목 쪽지 누가 준 거냐, 누가 건넸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했다. 김용현 내가 건넸다. 이제 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네. 습사 저 이거 보면서 예전에 그 응팔 보면 보라가 담배 피다가 아버지한테 걸려요. 네. 이거 누가 담배 폈냐? 막 그러니까 보라가 막내 동생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막내 동생이 막 얻어맞으면서 내가 폈지롱 막 이래요. 그거예요. 본 것 같아요. 내가 했어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설령 타이핑은 쳤을 수 있어요. 물론 김용현 장관도 본인이 치지 않고 무슨 보좌관이나 누구를 시켰겠지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주장이고 반드시 회의를 했고 이게 넘버링이 8번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1번부터 최소한 7번까지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거 누군지 이미 또 받았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그리고 이제 그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그 경찰청 경찰 조지호 경찰청장도 이제 증언한 바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팩트는 얼마 전에 있었던 내란 국조 특위에서 박선원 의원이 이제 질문을 해요. 그래서 끌어낸 대답이 있으니 네. 김용현 장관의 군사 보좌관의 입을 통해서 확인한 겁니다. 12월 3일 날 그 계엄이 있었을 때 이 쪽지를 건네받았던 시점이 10시 50분에서 11시 10분 어간인데 네. 이때 김용현 장관은 전투 지원실인가? 네, 거기에 있었고. 지통실인가 지휘실에 있었다는 거죠. 전작실인가 뭐지 거기 너무 용어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네. 거기 있었다는 것이고 대통령실에서 최상목이 이걸 그 쪽지를 받는 순간에는 그때 있지 않았다라는 네. 증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다 아니라고 주장을 하겠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거짓이 너무 많았고 궤변이 많았기 때문에 상식을 가진 국민적 눈높이에서 보면 피곤하다 피곤해. 그만해라 진짜. 예,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네. 자, 형사재판하고 헌법재판하고 뭐 그것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요. 재판관들이 그 내용들을 다 알고 있고 신빙성들을 아마 증명력을 따질 것 같은데 일단 그 변론에서 주목받았던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씩만 보면 포고령 이겁니다.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 요게 김용현이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이 부분이 주목이 됐었는데 결국은 김용현이 본인이 적었다. 직접 작성했다. 대통령은 전체적 검토는 좀 했다. 뭐 이렇게 전반적으로 그렇게 좀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입장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 전 장관 입장.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입을 맞춰서 탄핵 심판에서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형사재판에서는 자기 주장을 저는 물론 이따가 변호사님께 저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달리해야 할 거다 재판 전략을.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단 윤이 살아 돌아와야 본인이 뭔가 조금이라도 유리한 고지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제가 보기에 전반적으로 그런 여지는 없어 보이는데 여전히 자신들의 희망 회로를 돌리면서 여기서 잘하면 살아날 수 있어. 얼지마 쫄지마 부활할 거야. 이런 컨셉으로 좀 버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이미 또 그런 뭐 협의나 조정이나 이런 게 있었던 거 아닌가. 그리고 어제 정말 예상이 적중하셨어요. 네. 박 변호사님이 이제 취재 편의점에 오셔가지고 본인이 아마 직접 신문할 거다 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진짜 직접 신문을 합니다. 네. 하면서 내가 뭐 실제로 뭐 이게 길어봐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그리고 또 이 포고령 자체가 법리적으로 보면 너무 좀 추상적이고 뭐 그렇게 봤는데 그냥 내가 놔둡시다. 집행 가능성은 없지만 그냥 놔둡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평상시보다 좀 꼼꼼하게 안 보시는 것을 느꼈다. 법전을 항상 다 찾아보는데 이번엔 안 봤다. 찾더라.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제 딱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짜맞춘 말맞춤이다. 네. 이렇게 보이는 주장을 하는 거죠. 말 맞추기를 하려고 하면 정말 다 잘 맞춰야 됩니다. 네. 법관들도 그것을 믿고 그것을 다르게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근데 다른 증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네. 짜맞추기 시도가 오히려 탄핵 심판을 무시하거나 헌법 질서를 무시한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좀 지켜봐야 되는데 결국은 김용현 얘기는 윤석열이 주도한 게 아니고 내가 주도했다 이런 취지로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담배 내가 폈지롱 이거예요. 거의 그 수준이에요. 내가 했다니까 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세상에 대한민국에서 어느 국민이 그 말을 믿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계엄 직후에 있었던 국회 법사위, 국방위, 청문회에 나왔던 계엄 사령관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다 증언한 바 있습니다. 네. 곽중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707 특임단장 다 얘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서 총을 쏴서라도 도끼로 문짝을 부수고라도 들어가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 요원이 아니라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라고 얘기를 했다. 그리고 그때 국회 본회의장이 중심적으로 있었던 사람들은 의원들이지 요원들이 아니에요. 네. 요원들은 그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또 바이든 날리면 시즌 2를 시작을 하느냐. 아마 출근길 죄송해요. 기분 좋게 출근하셔야 되는데 네. 또 짜증이 또 왕짜증 폭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저는 굉장히 기가 막혔던 게 전공이 관련된 거예요. 포고령에서 다른 거 다 떠나서 그냥 정치인에 대해서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 과거에는 그런 포고령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국회하고 지방의회 의원 나왔죠? 딱 꼬집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포고령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전공의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전공의를 처단한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관련해서도 윤석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는 이 대목이 참 불쾌했는데 전공이 관련된 내용을 왜 집어넣냐 하니까 이것도 경고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뒀다고 해서 저도 웃으면서 놔뒀는데 그 상황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질문을 하죠. 웃으면서. 예. 이게 전공의를 처단이라는 그 무서운 말을 써놓고 웃으면서 놔뒀는데 그 상황 기억하냐 하니까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이런 건 어떻게 이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만약에 네. 어떤 사령관들의 진술이 없는 상태에서 이게 제일 먼저 나왔다. 네. 라고 하면 그 뒤에 진술들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맞출 수도 있는 거고요.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네. 이게 최초로 나왔을 때는 의미를 어느 정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나쁜 거는 네. 너무나 확실하고 더 진술지 정확한 내용들이 이미 다 나와 있어요. 특전사령관이나 수방사령관이나 지금 다 얘기했으면 그거보다 더 정확한 그것을 탄핵할 만한 그것을 뒤집을 만한 얘기들이 어제 나왔어야 됩니다. 네. 엉뚱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죠. 웃는다고요? 네. 그런 얘기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자, 그런 거 봤을 때는 전혀 효과가 없다. 더더군다나 지금 형사재판 얘기했는데 이건 형사재판 또 바로 다 갑니다. 안 갈 것처럼 이렇게 원래는 그게 뭐 별개로 진행이 되지만 실제로 심리를 하면서 김용현 재판에서도 쓸 거고요. 윤석열 재판에서도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자, 그래서
자, 뭐 사실은 그렇게 쓰기 때문에 이렇게 진술하고 답변한 게 본인들한테 아주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결국은 동일한 얘기를 하는 거 봤을 때는 첫 번째로 증인 해달라, 선택해달라 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말에 좀 신뢰도나 신빙성을 더하고 그리고 우리 그때 할 때 협의할 때 내가 이런 거 하지 말자고 했었지. 너 알고 있지? 기억하고 있지? 내 입장에서 증언 좀 해줘. 저는 이런 부탁을 했을 걸로 보이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에 부합하는 답을 끌어낸 거죠.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연출된 장면이 나왔다. 저는 이제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네.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헌법재판관이나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는 의외로 국회에서 해놓은 일이 많다.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그게 이거 보면서 굉장히, 알았어요. 네, 저는 예. 국회가 22대 국회가 굉장히 기민하고 발빠르게 특히 민주당과 야당들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면서 검찰이나 경찰이 하지 못한 또는 더러 할 수 없었던 증거 수집을 엄청나게 해놓은 겁니다. 그렇죠. 증인과 증거 수집을 해놓았고 그것을 축적해놓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해서 헌법재판소에서도 죄송합니다. 이제 증인 신문을 하는 것이고 네. 그리고 또 우리 언론도 이러니 저러니 해도 상당히 많이 촬영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반으로 해서 헌법재판소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제 형사재판이 돌아갈 텐데 그런 측면에서는 빼박인 건데 그러니까요. 저 사람들은 아직도 그 내란 속의 월드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바깥에 극우 세력들을 규합을 하면 뭔가 승산이 있어.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조선일보에서도 또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던데 그걸 종합을 해보면 이 판을 뒤집을 수 있다는 이상한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다. 그러나 중도를 포함한 다수 국민들은 이거 내란 빨리 끝내라. 그렇죠. 이거 빨리 끝내고 우리 국가 정상화하고 지금 민생이 너무 심각한데 경제 문제에 우리가 올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문제를 민주주의를 회복하지 않은 가운데 경제는 무슨 경제, 민생은 무슨 민생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1의 과제 이걸 해결하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제 앞으로 이제 변론길이 뭐 5차, 6차, 8차까지 잡혀 있습니다. 네. 증인 신문들이 이제 계속 진행될 건데 특히 눈에 띄는 게 5차 변론에 나올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입니다. 저는 드라마. 이제 사실은 네. 이 사람의 증언이 오히려 눈에 띌 거예요. 결정타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증언이 예컨대 처음이 아닙니다. 김용현 것도 그 비슷한 내용들이 국회에서 다 얘기가 됐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깨려면 더 강한 얘기가 나왔어야 돼요. 근데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아니고, 네. 하여튼 그제 홍장원 어제였나요? 그제죠, 국회에서 그제. 국조에서 얘기했던 홍장원 차장의 얘기 아마 5차 변론 때는 가장 핵심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 대통령 좋아했습니다. 네. 시키는 거 다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명단 받아보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녁에 식구들하고 밥 먹고 나서 TV 보다가 갑자기 군인과 국정원 요원들이 들어와서 예. 수갑 채워가지고 벙커로 끌고 가면 대한민국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헌법재판소 증인신문 과정에서 면전에 대고 그 얘기 할 거라고 봅니다. 그쵸. 예, 면전에 대고 나는 대통령이 시키는 거 뭐라도 다 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명단에 이재명 잡아가 한동훈 잡아가 우원식 끌고 가 이런 거에는 동의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 사람들이 무슨 간첩단도 아니고 간첩행위를 한 것도 아닌데 그런 무슨 증좌가 나온 것도 아닌데 멀쩡하게 집에서 TV 보다가 야 끌고 가. 이게 말이 되느냐.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는 북한, 평양, 보위부. 네. 이런 거밖에 없다. 이 정상 아니지 않냐. 민주공화국에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라고 저는 5차 변론기를 진짜 기대됩니다. 그러니까 네. 4차 변론기일에서는 김용현과 윤석열은 우리는 이렇게 하기로 한 거야. 범죄의 모의를 한 번 더 한 걸로 보여요. 예, 그런데 이제 5차는 그게 다 깨질 거다. 와장창. 네. 그리고 홍장원이 저는 상당히 면박을 줄 것 같습니다. 그때 피의자 윤석열이 어떤 태도와 어떤 표정으로 나올지 내가 말이야 이런 태도로 나올지 아니면 굉장히 비굴하고 아쉽고 아주
찌질하게 나올지 네. 저는 후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데. 저는 5차 때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홍장원 무서워서 못 나와. 네, 왜냐하면 홍장원 차장이 지금 국회에서 했던 얘기들을 보면 더하면 더하지 덜할 수는 없거든요. 막 그런 생각도 들고 아마 5차 변론 때 아마 크게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설날 끝나고 화요일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5차만 근데 박지훈 변호사님이 거의 돗자리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면 딱딱 맞추기 때문에 그날만 괜히 아플 수도 있을 것 같다.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5차만 나와서 못 견딥니다. 배가 아파. 못 견딜 거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지금은 뭐 여유로운 척하는데 김용현은 일단은 자기 편인 것처럼 바보 편인 것처럼 얘가 헛소리들을 한 거예요. 어제 전략은. 그러니까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예요. 넘어가지만 홍장원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말려들지도 않고요. 오히려 공격을 할 건데 견딜 수 있을까요? 그리고 홍장원을 엮어서 오히려 감옥에 가두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정치 중립 의무 위반으로 그게 오히려 또 징역 7년인데 그걸로 얽어매고 별건으로 무슨 비위 사실이 있는 것처럼 뭐 그 공작금 관련해서 뭐 비위가 있어서 별건으로 검찰에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위반 뭐 해보려고 그렇습니다.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두 건으로 이제 멀쩡한 어쨌든 군 출신의 블랙 요원 평생 국정원에 있었던 요원을 여기를 엮어서 범죄자를 만들려는 시도를 했기 때문에 홍장원 참지 않죠. 참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지켜보기로 하고요. 윤석열 형사사건은 지금 공수처에서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결국은 뭐 강제 구인을 계속 시도했는데 결국 하지 못하고 막 진전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넘긴 거라고 봐야 되겠죠? 뭐 그것도 있고요. 진전보다는 윤석열의 저는 진짜 참 이게 상대에 대한 이제 존중이나 이런 게 없는 거죠. 무조건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제일 결정타는 3차 변론 끝난 다음에 구치소로 바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렸어요. 공수처 수사관들이. 그런데 아프다고 병원에 가가지고 9시 09분에 들어옵니다. 9시 중요해요. 공수처가 9시에 딱 갔어요. 9시에 종료하니까 공수처 가는 거 보고 들어온 거예요. 저는 이렇게 참 야멸찬 행동을 하는 죄송합니다. 현직 대통령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포용도 없고 자기가 또 법조인 출신이고 평생 법으로 먹고 산 사람들이 특히 이제 수사기관 검찰에서 일해놓고 공수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태도 자체가 참 민망한 수준이긴 한데 윤의 태도는 그런 것이었다라는 것이고요. 공수처 입장에서는 그래도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했습니다. 구속영장까지 받아냈어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한 거는 큰 것이고 실제로 이제 이후에 기소는 또 검찰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주긴 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권한이 있는 검찰로 넘겨서 이제 검찰이 뭐 더 들을 것도 없다면서요. 무슨 꼭 하시고 싶은 말씀 한 말씀 요 정도만 변소 내용을 넣어가지고 기소하면 되니까 빠르게 기소하면 된다. 이런 판단인 거고 다만 우려되는 것은 친정 아니겠어요. 친정이기 때문에 여전히 친윤 검찰이 살아있고 심우정 총장 윤석열 대통령 임명한 사람이고 그래서 살아있는 친윤 세력들이 검찰 안에서 봐주기 수사하려고 할 수는 있다. 근데 다만 박세현 고검장이 이끌고 있는 그 특수본 여기에서는 그게 통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두 가지 기류를 동시에 읽어야 된다라는 얘기는 있습니다.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공수처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무용론 얘기를 하면서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민주당이 어차피 다수당이기 때문에 뭐 키를 갖고 있다고 봐야 될 건데 폐지의 가능성도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공수처의 기능과 권한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주장으로 갈 것 같아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3분지계가 되니까 공수처가 있기 때문에 했었던 역할들이 꽤 있는 겁니다. 그래도 공수처 물론 답답하고 왜 저렇게 빨리 가서 그날 당일날 영장 집행도 못하고 돌아오냐 제대로 된 수사를 왜 못하냐 특히 이제 최혜병
그 사건과 네. 관련해서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 조사도 왜 똑바로 못하냐, 이종호에 대해서 압수수색 조사 왜 제대로 못하냐, 뭐 이런 거에 대한 불만과 비판은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정말 파출소 수준의 작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기계를 가지고 할 일은 했었다라는 건 좀 평가를 해줄 필요가 있고 맞습니다. 또 한 측면에서 저는 TV조선에서 그 식당의 CCTV를 얻어다가 공수처장과 수사관들이 그 저녁에 밥 먹는 거예요. 식사하는 거를 그게 찍었더라고요. 무슨 뭐 예. 엄청나게 과거에 그 검찰 특수부들이 뭐 별의별 군데 다 가서 그 비싼 음식 먹는 거하고 비교해 보면 소박하던데 그런 식당에서 일하고 나서 밥 먹으면서 반주 한 잔 한 걸 가지고 마치 무슨 큰 범죄자인 것처럼 계속 보도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악의적 프레임으로 보도하면 안 된다. 공수처 평가하고 이후에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더 수사나 할 수 있는 여지나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민주당도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없애지 않고 인원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강해야 되겠죠. 인원이 매우 부족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맞아요. 저 정도 한 것도 저는 검사 수도 개인적으로 부족하고. 잘한 것이다라고 네. 그렇게 평가해 준 게 맞다 이 생각이 들고 어쨌든 구속은 시킨 거니까요. 네. 또 검찰에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일찍 갔을 뿐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진숙입니다. 방통위원장 이진숙 결국은 탄핵 기각이 되고 돌아왔는데 자, 의견이 4대 4로 이렇게 정족수 미달 6인이 안 돼서 기각이 된 건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부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보다 박 변호사님이 훨씬 더 네. 전망도 잘하시고 분석도 네.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제 MBC 갔더니 그렇게 걱정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일단은 핵심적인 게 2인 방통위가 과연 이제 적합하냐 아니냐 네. 뭐 이런 게 중요한 쟁점이었는데 4명은 적합하다고 본 거고 4명은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 윤석열의 내란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양비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렇죠. 워낙 네. 명징한 저 증인과 증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4대 4로 그 갈릴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데 다만 이진숙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편의점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틀밖에 일을 안 했고 실제로 파면에 이를 정도냐 그것보다는 정직 정도 수준에서 하는 것이 온당한 거 아니냐라는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이 있었을 걸로 보이고 그리고 2인 방통위 체제에서 또 다른 형식의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태클은 또 들어갈 수가 있다. 민주당에서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탄핵을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도 조금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이제 상황을 보면서 정치는 생물이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이제 대응을 할 걸로 보이고 다만 제가 어제 MBC에서 들은 얘기는 이제 대법 판결도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서 수위나 속도 조절을 이진숙 측에서도 하게 될 거다. 네. 그렇게 처음에 무슨 점령군처럼 행세하듯이 가죽 신발 신고 와가지고 지배하는 것처럼 그런 포정은 못할 것이다라는 얘기는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지금 2인이 했던 거가 헌법재판소에서는 뭐 저렇게 판결이 났지만 결정이 났지만 4대 4로 법원에서는 영 다릅니다. 다 위법으로 결정이 나고 있거든요. 전원. 그래서 만약에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그게 위법이 나면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진숙은 절대 예. 못합니다. 지금은 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2인이 결정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또다시 탄핵 소추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본인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MBC를 괴롭히거나 뭐 이런 것들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네. 그리고 사실은 이게 대통령 추천 둘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방통위도 헌재처럼 국회목, 대통령목 추천이 각각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합의를 하라는 거예요. 여야도 합의하고 대통령 측하고도 합의해서 합리적 결론에 이르라. 이게 독임제 행정기구가 아니라 합의제 행정기구이기 때문에 합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대통령이 추천한 두 사람 자기 편끼리 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거여서 이게 부합한 거냐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 그에 따라서 또 문제적 상황이 발생하면 상황에 맞게 대응할 걸로 보인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탄핵 소추 기각하고 윤석열 탄핵 소추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장윤선 기자와 함께한 최강시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 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